모두의 타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활 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몇 퍼센트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곰돌이 친구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1번, 2번, 5번, 3번, 4번입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의 마음을 좀 더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상대에게 오픈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봐가면서, 타이밍을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인내심과 어느 정도 타이밍을 맞추는 여러분들만의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내비치지 않으면서 조금씩 상대방에게 여지를 주는 행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호랑이나 사자를 다루는 사육사처럼 여러분들도 인내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요, 좀 짝사랑 같은 그런 느낌도 나거든요. 짝사랑이거나 아니면 비밀 연애, 남들에게 약간 오픈하지 못하는 어떠한 형태의 연애가 있지 않았었나. 사랑의 감정이 약간 일방적인 그런 느낌도 나고, 그리고 사내 연애 중에 약간 비밀 연애, 혹은 누군가가 있는데 이 관계가 시작이 됐었던 그런 느낌. 약간 누군가는 임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더문 카드도 그렇고 허미 카드도 그렇고 보여지지 못하는 이 관계가 나타나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에 이 관계는 이 남성분의 어떤 의지라든가 누군가 약간 적극적인 어떤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관계에 있어서 조금씩 다가왔던 사람은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 관계에 확신을 못할 만큼 누군가가 제3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관계가 좀 조심스러웠던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 이 관계가 여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어떤 흐름 속에 누군가는 잠수를 탄다거나 누군가는 자기 감정들을 더 꽁꽁 숨긴다거나 이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과연 연애 이상형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연애 이상형. 자기가 생각하는 연애적인 이상형. 이 사람은요, 특별히 정해진 연애 이상형이 없어. 근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이성적인 포인트를 느끼는 어떠한 몸매라든가 이런 거는 분명하신 것 같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애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자면 돼요, 남자면 돼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당겨지는 이성적인 어떤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없어, 나는 연애 이상형이 없어 라고 하지만 눈은 어떻게 생기고 코는 어떻게 생기고 몸매는 이렇게 약간 갸웃갸웃하면서 약간 얼럭벌럭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거나 배울 게 있는 사람,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자기가 돌봐야 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주체적인 성향과 주체적인 어떤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독립심을 가질 만큼 약간 이 자기만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런 사람도 괜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이 사람은 약간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연애 이상형 없어요. 따지는 거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따지는 게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연애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지. 네, 엄청 커요.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거는 이 사람의 트라우마잖아요. 트라우마를 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트리거가 된다.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방아쇠가 당겨져서 이 사람이 관계를 더욱더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흐름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것. 배려를 강요하는 것, 이런 거는 이 사람은 건들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리숙하게 보는 것, 이 사람은 아래로 보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본인이 의리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억지로 관계에 있어서 너는 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 다른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거를 안 해줘? 왜 이러냐면 이 사람이 이전에 맞춰줬던 누군가에 있어서 제대로 배신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맞춰줬을 때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맞춰줬을 때 보상 심리 같은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주는 어떤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맞춰주는 어떤 흐름 속에 이 둘 중에 한 명의 보상 심리로 인해서 관계가 굉장히 더 암흑의 흐름 속으로 갔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자체를 굉장히 어리숙하게 본다거나 되게 뭔가 야 너는 이래서 연애가 안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소리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자체를 어리숙하게 본다거나 아래로 본다거나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뭔가 적극적인 행보를 위시하에 이 사람을 좀 뭔가를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싫어합니다. 까다롭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지한 마음의 특별한 관계일 때만 쓰는 워딩은 뭔지 한번 볼게요. 누군가 자기가 호감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에게 쓰는 워딩. 외모적인 칭찬을 진짜 많이 해요. 외모적인 칭찬.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쁘다, 멋있다,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약간 마음이 착해요, 이뻐요. 이게 진짜 약간 좋은 사람이네. 약간 요런 칭찬들 있죠? 요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외모의 칭찬이 내적인 칭찬까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버하는 듯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웃음을 되게 크게 웃는다거나 얼굴의 표현력이 굉장히 약간 밝아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어서 이 사람은 일단 외적인 칭찬이 내적으로 약간 들어가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잘한다, 예쁘다, 멋있다, 그럴 줄 알았어, 잘할 줄 알았어,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활력이 없다가 나오면 하하하 괜찮아요. 약간 이런 소리도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활력이 넘치는 척, 본인은 에너자이저인 척, 뭔가 생명력이 넘치고 약간 본인은 명백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티를 굉장히 많이 내는 그런 워딩을 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3자가 누구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막 계속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 이 사람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좋아해. 예를 들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 남사친, 여사친이 많아. 그러면 그 특정한 인물이 신경을 쓰이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계속한다고요.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많이 해서 쟤는 저렇게 생겼어. 쟤는 이렇게 손가락이 왜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이 더 짧아야 되는데 세 번째 손가락이 더 짧네. 이런 인신공격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인신공격. 저 사람이 약간 안 좋은 점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맴도는 어떤 이성들을 안 좋은 워딩들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많은 스타일이에요. 질투도 많고 그리고 약간 자기의 감정들이 이렇게 딱 드러나는 그런 성격에 가깝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현재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은 공감 능력의 끝판왕인가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고 서로 간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접점이 느껴지고 이성적인 육체적인 어떤 접근이 있었던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이 속궁합 때문에도 못 놓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속궁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매력이래요. 여러분들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고 이런 면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그런 부드러운 면이 그게 나를 현혹하게 만들어. 이런 면도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더블 카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그냥 재밌고 유쾌해야 돼요. 이걸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짝사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도 여러분들을 약간 좋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약간 엄청난 깊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즐겁다, 좋다, 요 정도의 느낌이 좀 한계로 느껴진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현실적인 어떤 책임감,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현실적인 책임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기를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는 분명하나 본인의 지위라든가 본인의 위치상 여러분들에게 다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호감으로 바라보고 농담을 하고 약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진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거는 현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몇 프로일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감. 근데 골드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적인 접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적인 어떤 협업을 하기에는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조건이 좋다, 환경이 좋다, 너만한 사람이 없다, 나를 서포트를 잘해준다,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성적인 기준으로는 조금 2% 부족함이 있거든요. 이성적인 부분 안에서는 감정이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상의 어떤 제약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약간 즐겁고 이런 느낌은 있지만 엄청난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거는 아니다가 맞아요. 엄청난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하고 약간 편안한 그런 느낌, 여러분들만한 조건이 없다, 이런 느낌이라 여러분들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일상생활 안에서 한 30%의 존재감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인 존재감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마음을 맞춰서 가기에는 약간 이거를 다 완벽하게 100% 이해하면서 약간 타협점을 딱 만들어 나가고 합치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관계라고 느껴지는 게 주얼 에이스가 나오면 서로 간에 약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타워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어떠한 조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어떤 다른 어택이 있다거나 환경적인 제약이 있으면 또다시 이 관계가 굉장히 쉽게 살얼음판처럼 어그러지는 그런 흐름이 되고 그 이후에 누군가는 자기 일에 치중을 한다거나 이 관계 속에서 본격적인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계속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할 때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이 관계는 원활한 흐름이 있다라기보다는 원활한 흐름이 잠시 잠깐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뭔가 살얼음처럼 뭔가 빵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관계예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 속내를 잘 드러내지 마시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이 있지만 이 사람의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앞으로 어필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고민 속에서 정말 대답을 못 찾는다고 한다면 이 관계가 비밀 연애이던 드러내지 못하는 관계로 계속 봐야 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던 여러분들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래요. 정말 내가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개인 리딩을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을 잘 아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거리는 건 지양해라. 그리고 3번 생각해 볼 거 10번 생각해보고 여유있게 움직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치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과연 여러분들은 몇 %나 차지하고 있을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의 마음을 조금 더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활용해 본다거나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어떻게든 밥을 먹는 자리, 술을 먹는 자리, 사적인 어떤 접점을 조금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하고 현재 뭔가 이어져 가고 있는 관계라든가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거나 뭔가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술 마시는 자리, 그리고 이 관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3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여러분들의 노력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나 조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사람이 술 마시는 거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접점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나이트 원즈. 이게 처음에 관계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충동적으로 되게 당황스럽게 누군가가 먼저 다가왔던 그림이 있어요. 우리의 관계가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닐까? 우리의 관계가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건가? 왜 이렇게 속전속결이지? 라고 할 정도로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충동적인 느낌으로 되게 약간 강한 흡입력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서로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계가 시작된 게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처음에 소진을 했기 때문에 좀 지치는 흐름, 서로 간에 약간 에너지가 약간 고갈되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약간의 소강 상태, 관계가 약간 저하됐던 어떤 흐름도 분명히 느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관계의 열정을 놓지 못해서 이 관계를 내가 주도하고 이끌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다시금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서 본인만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이상형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연애 이상형. 이 사람은요, 내가 쓰잘데기 없는 시잡다는 어떤 말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조차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다투는 게 좋기는 해. 근데 다투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다툴 수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 안에서 솔직하게 서로에 대한 감정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람에게는 연애 이상형입니다. 이 사람이 쓰잘데기 없는 농담을 해도,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다툼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푸는 과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사람은 이 사람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자기의 쓰잘데기 없는 어떤 농담도 아주 재밌게 하하호호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과연 연애적인 트라우마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연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지. 네, 있어요. 아직까지도 뭔가 연애적인 트라우마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연애적인 트라우마가 뭔지 볼게요. 자칫 잘못해서 건드렸다가 트리거가 돼서 뭔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급발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큰 거에 대한 이 사람이 좀 고충이 좀 있어요. 그리고 허구나 막 주변 의심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이별을 암시하는 언어들을 많이 쓰는 거, 이거 굉장히 트라우마로 갖고 계세요. 이게 이 사람이 예전에 환승이별을 당한 적이 있다거나 약간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이 군대에 가 있을 때 누군가와 헤어졌다거나 아니면 환승이별을 당했다거나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쉽게 만났다거나 이런 것들. 마음을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별을 쉽게 얘기를 하는 것, 떠나가면 쉽게 얘기를 하는 것, 떠나가는 거를 쉽게 오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도 뭔가 관계성에 있어서 진정성 없는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에게 이별을 언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감정을 의심하는 소리를 한다거나 다른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이 사람 굉장히 약간 얼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지한 마음이 특별한 관계일 때, 본인의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관계일 때 쓰는 워딩이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약간 성적인 농담을 되게 좀 잘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약간 음흉한 농담을 잘해요. 음흉한 농담을 되게 잘해서 막 이렇게 툭툭 건들면서 오늘 약간 어디가 섹시하네, 어디가 이쁘네, 어깨 라인이 되게 오늘따라 되게 유난히 빛이 나네, 약간 그런 느낌. 사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음흉한 농담들을 좀 하실 수가 있다. 약간 나만의 어떤 사람에게, 연애적인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아주 음흉한 단어들을 이 사람이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자기가 여태까지 만들어 왔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 내가 어떤 루트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계속 어필해. 그런 워딩, 자기 인생에 대한 워딩을 계속 얘기하고 음흉한 농담들을 좀 잘하고 약간 이럴 수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남사친, 여사친의 존재는 누가 있는지 약간 요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감하는 소리도 좀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자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의 확실한 부분들을 어필을 했을 때 여러분, 그렇구나. 막 이럴 때 더 막 그런 공감하는 거에 더 공감을 맞받아치는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뭔가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하죠? 라는 식의 워딩들을 좀 잘 써요. 그래서 약간 잘난 척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워딩들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일단 이 사람은 좀 음흉해져요. 이 진지한 마음의 특별한 관계일 때 이런 음흉한 마음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현재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은 판단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똑부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에게 없는 면이 네가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뭔가 공평정대한, 공정한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변에 약간 소개시켜줄 만큼 굉장히 약간 멋들어진 사람이래요. 멋있는 사람. 내가 좀 감정적이라고 한다면 너는 좀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좀 왠지 균형이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 왜 사면초가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약간 쪼그리고 있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고 약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오른쪽으로 배를 저어 갖고 가야 되나, 왼쪽으로 배를 저어 갖고 가야 되나, 약간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내가 과연 그거를 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필할 수 있을지 약간 요거를 고민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관계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몇 프로나 있는지 볼게요. 관심이 많은데? 집착처럼? 이 사람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 사람 마음 안에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근데 이게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이 엄청 많다라고 보는 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다거나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임이 있다거나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관계가 뭔가 이 사람이 느끼는 이 관계는 지금 뭔가 신경 쓰여야 하는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만약에 헤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뭔가 만나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뭔가 약간 애매한 텐션이 있는 관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폭증하는 사랑의 느낌은 좀 아니에요. 여기 봐요. 이 다크블루
다크바이올렛 이거는 좀 이성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건지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관심과 집착은 좀 남아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혼돈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고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지만 어떨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파도를 타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존재감이 이 집착 카드가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많이 올라가는 거고 이 다크블루와 다크바이올렛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우선순위 문제가 있으신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떨어지고 바이올리즘처럼 이런 파도를 좀 타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뭔가 폭증하는 느낌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람의 마음이 뭔가 커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마음이 커지지는 않고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여지를 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7개의 소드가 나온다라는 건 서로 간의 경계를 쉽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뭔가 마음을 주는 것보다는 상황을 보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주얼10은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은 계속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 주얼5 대화가 없다.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 타이밍이 그렇게 좋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관계는요. 서로 간에 약간 접점을 만들기에는 이 사람의 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사람의 이 관계의 일방적인 흐름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약간 나르시시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의 트로피처럼 같이 갖고는 있고는 싶지만 하지만 너무 많은 거를 내 거를 공유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거 보면 내가 시잡다는 어떤 농담을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다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좀 볼게요. 예스 플러스 느낌표 나오는 거 보면 너의 의견을 나는 존중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잠깐 기다려봐. 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바이오 리듬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멀어지면 싫어. 근데 너무 가까워지는 건 좀 불안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약간 청개구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 관계에 있어서 그냥 응원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지금 당장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움직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파도를 타는 마음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부는 아니야.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현실적인 부분, 실용주의 노선을 차용하고 있는 분은 이거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다.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도 정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고망동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뭔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집착이 강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람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몇 %나 차지하고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의 마음을 좀 더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 상대방의 깊은 속마음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계속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조금 더 기울여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 신뢰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은 이 사람하고 뭔가 접점을 만들기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는 이 관계는 제3자,
신뢰가 가는 누군가의 조언, 실질적인 달인아줌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 저지먼트 카드가 처음부터 떠요. 거기서 타워 카드도 떠요. 와, 이거 만만치 않은 관계네요. 자, 이 관계는요, 처음에 이 관계가 시작됐을 때 예전에 알다가 관계가 단절됐다가 오랜만에 다시 만났던 관계라든가 아니면 처음에 만난 시점부터 뭔가 어긋남이 좀 있었던 관계. 그래서 해붓을 애초부터 좀 자주 했다. 싸우고 뭐 화해하고 이게 반복이 되었던 관계가 좋고 나쁨이 바이오리듬 이렇게 곡선 그리듯이 여러분들 관계는 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욱하는 마음에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급발진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럽고 포용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관계를 그래도 끌어안아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과연 연애의 이상형이 뭔지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의 연애의 이상형. 이 사람은요, 사실 뭐가 되게 연애에 대한 이상형이 엄청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자기 피곤하고 힘들 때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와가지고 쉽게 포기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외모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적인 이슈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약간 무엇보다도 성격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고 강아지를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부모님의 성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입맛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이 사람은 눈이 너무 높은 건지 뭔가 굉장히 까다로운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위시하에 내가 그냥 마음에 열리는 사람, 내가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냥 나도 모르게 야들야들해지고 마음이 굉장히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그런 사람. 그냥 본인의 이상형은 그냥 본인이 꽂히는 사람인 거야. 결국에는 본인이 꽂히는 그런 사람인데 뭔가 조건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혹시 연애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연애에 있어서 트라우마. 네, 그 트라우마가 없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블루 카드는 뭔가 자유로움, 뭔가 개방적 사고 이런 거를 가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연애 트라우마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지나치게 이 사람을 파고드는 것, 이 사람 자체를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계속 치부하고 몰아붙이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 자체의 성격 자체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약간 자기의 성향대로 욱하는 것도 약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유방임적인 성격이 이 마음속에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적극성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약간 자유로운 세계관이 이 사람이 모든 거를 다 아우르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을 오해하고 바람둥이로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을 뭔가 지나치게 뭔가를 밀어붙이고 이러는 거 너무 싫고요. 술 마시고 우는 거 너무 싫어요. 술 마시고 눈물 흘리는 거, 굉장히 우울해하는 거, 그리고 약간 본인의 거짓말장애처럼 뭔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처럼 계속 몰아붙이는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 보면 예전에도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좀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지한 마음의 특별한 관계일 때만 쓰는 워딩은 뭔지 한번 볼게요. 워딩. 결혼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해. 자기가 누군가 마음이 열리고, 막 이게 뭐 약속들도 엄청 남발하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하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결혼 예물은 뭐를 할까? 이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뭐 꽃피는 봄이 오면 할까? 아니면은 이 나뭇잎이 나긋나긋하게 지는 가을에 할까? 약간 반지는 다이아몬드가 좋을까? 요즘에 금값 상승세인데 금으로 할까? 한 돈이 좋을까? 세 돈이 좋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언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지한 마음의 특별한 관계일 때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무척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느냐. 그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뭔가 어떤 틈만 있으면 더 파고들려고 그러고 더 많은 거를 알고 싶어 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해결책을 뭔가 다 모든 거를 다 해결할 것처럼 약간 나서는 듯한 괜찮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워딩을 좀 많이 쓰고요. 외모 칭찬도 좀 많이 하세요. 외모 칭찬 그리고 약간 유난히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괜찮다니까 내가 괜찮다는데 약간 이런 소리를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정말 누군가에게 꽂히면 한없이 꽂히는 스타일은 맞고 그리고 연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미래까지도 막 너무나도 앞서가는 그런 경향성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현재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뭐뭐스럽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여성스럽다. 그리고 말하는 게 굉장히 예쁘다. 부드럽다. 포용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들은 약간 감정의 어떤 풍부함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결혼해도 괜찮을 만큼 굉장히 약간 평온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있다. 여러분들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포용력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매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에이스 오브 소드 무언가를 결심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데요. 뭔가 이 관계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풀지 못해서 지금 완전 멀어져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3자가 있지 않을까 혹은 실제로 약간 제3자가 주변에 있어서 이 관계 약간 넘사벽은 상태가 지금이 아닐까라고도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람은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언가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아직 마음에 확신도 없고 둘 사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아직 어려워서 좀 쭈뼛쭈뼛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사람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존재감. 일상생활 안에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존재감. 이성적인 존재감은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조금씩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다 묻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일상생활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70% 이상을 이 사람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걸로 봐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은 여전히 극대화되고 있는 상태는 맞는 거는 같아요. 자, 이러한 마음은 향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건이야. 이 사람은요,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무언가를 고민하고 얘기할까 말까, 얘기하기에는 좀 쪽팔리기도 하고, 마음의 부담감도 많고, 확신도 없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본인 스스로도 약간 속이 터져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솔직한 마음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소드 나이트는 행동력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마음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를 포용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포용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눈치를 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같이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잘못한 게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이 사람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이 솔직하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좀 자포자기하게 되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take action.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할 말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어떤 서운함을 보여주고 싶다. 나도 할 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적극성을 띄우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는 있을 수 있대요. 기회는 온다라고 해요. opportunity 나오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솔직한 마음을 이 사람에게 어필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어줄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지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은 과연 몇 %의 존재감으로 차지하고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강하게 사로잡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매력을 많이 어필하셔야 됩니다. 이뻐지시면 되고 멋있어지시면 되고 옷을 굉장히 약간 드라마틱하게 눈에 인상 깊게 그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패션 센스를 발휘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바라보는 눈빛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매력을 상대에게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몸매가 드러나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헤어스타일 이런 거를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이다.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먼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정말 확실히 처음에 굉장히 지적이고 있어 보이고 자존감 높아 보이고 그런 모습 때문에 저 사람 왠지 배울 게 많을 것 같아. 저 사람 왠지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 나간 것 같아. 라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여지기엔 너무나도 약간 쭉쭉 빵빵 멋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성격에 차이가 있는지 안 맞는 거예요. 티격, 투닥 그러면서 다툼이 조금 어느 정도 있었던 관계고요. 그리고 이 관계는 어떤 일적인 요인이라든가 제3자가 이 관계에 약간 감나라 배나라 했다거나 남사친 여사친 문제가 있었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도출되지 않았나.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어떤 이미지랑은 다르게 가면 갈수록 이 관계가 악화되는 어떤 형상도 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연애의 이상형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이성적인 어떤 몸매, 그러니까 얼굴보다 몸매를 더 많이 보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은 속궁합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속궁합, 연애 이상형은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육체적인 어떤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 사람, 그리고 얼굴보다 몸매가 굉장히 약간 괜찮은 사람,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운동을 좋아하는 이런 것도 좀 잘 맞는 그런 형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안 좋은 것들을 좀 인정해주고 서로 간에 약간 보완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쉽게 놓지 않고 서로 간에 좀 더 알아가 보고 서로 간에 약간 타협점을 알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이 사람은 몸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뭔가 옷 입은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취미 이런 거 좀 같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과연 연애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연애 트라우마가 있는지. 있어요. 있는데 내색을 안 한대요. 약간 있대. 그러니까 센 거 같지는 않고요. 약간 있는데 이거는 말 못할 트라우마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트라우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 트라우마를 보여주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근데 약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것. 트라우마 때문에. 이 사람 남사친 여사친 누군가 너무 인기가 많은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예전에 뭔가 비교를 당했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 약간 누군가 너무 인기가 많으면 이렇게 소심해진다거나 약간 이런 구석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거기에 브레이크 걸 만큼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 사람의 어떤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소심해지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정욕이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는 잘해 내가 너 마음의 기대치가 100% 차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잘한다라고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하고 어떤 비교가 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소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될 때 아니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할 때 그거를 누르는 잔소리를 한다거나 이 사람을 조금 좀 안 좋은 소리를 한다거나 이러면 확 꺾여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지한 마음의 특별한 관계일 때만 쓰는 워딩은 뭔지 한번 볼게요. 워딩. 어떤 워딩을 쓰는지. 오, 레이디 나옵니다. 강아지가 돼. 강아지. 이 사람만 바라봐. 항상 예스 예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스 예스 그리고 끄덕끄덕. 왜 강아지들이 주인이 오면 이렇게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약간 해맑은 표정으로, 특히 약간 리트리버 같이 생겼네. 리트리버가 어때요? 충성심 강하고 굉장히 착하고 천사견이잖아요. 세상 이보다 더 착한 게 없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 사람을 평생 옆에다가 둬도 좋을 만큼 나에 대한 충성심이 넘쳐납니다. 아, 내가 다 해줄게. 나는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소리도 되게 잘하고요. 나는 언제나 네 옆에 있을 거야. 우리 끝까지 가자. 이런 소리도 굉장히 잘하고, 이런 마음의 표현을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하거든요. 내부적인 어떤 표현력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리고 약간 이 관계, 공식적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자랑을 한다거나 약간 요럴 수 있다. 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면 아주 딸랑딸랑 귀여움이 강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에게 현재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은 밀당의 귀재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주도권을 이렇게 땡겼다가 놨다가 뭔가 이런 느낌이 좀 있다거나 여러분들이 이겨먹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약간 나보다 기가 세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투한다거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무언가를 핸들링하려고 한다거나, 여러분들은 넘사벽이다. 나보다는 연애에 대한 테크닉이 좋다. 나보다는 잘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꼿꼿한 자기만의 어떤 기준치가 명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내 마음이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예전 같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 이 관계를 완전히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떠한 흐름 속에 이 사람은 아픔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은 이 관계 속에서 계속 맞춰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꾸 을이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소외되고, 좀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왜 이런 거를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만의 연민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봐서 지금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거나 이별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관계일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 과연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몇 프로일지 한번 볼게요. 일상생활 속에 여러분들이 약간 짬짬하게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듯이, 약간 봉숭아 물을 들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성적인 마음은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많이 줄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는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뭔가 서로 간에 약간 쓰디쓴 어떤 아픔 속에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제는 이성적인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너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하는 게 약간 불편하고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존재감, 이성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존재감은 굉장히 낮아졌다. 퍼센테이지가 한 10에서 20% 정도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무언가는 뭔가 아직까지 존재감을 발휘는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굉장히 높은 거는 아니다라고는 보여져요. 그러면 이러한 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볼게요. 근데 약간 지금 당장 이런 거지. 마음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나를 잘 따라줬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탓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본인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여러분들이 나를 포용해줘야 돼. 네가 이해해줘야 돼.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마음 쪽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관계 서로 간의 익숙함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 이성적인 어떤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어떠한 일들이 다툼이 반복될 수 있겠다라고는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엄마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여러분들의 아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누군가 계속 보듬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서로 간에 약간 이성적으로 혹은 서로 간에 약간 1대1로 바라보는 어떠한 평균 그리고 이런 균형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존재감이 이 사람에게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맞아요.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여러분들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 관계를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놔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수호천사님은 너 스스로 마음의 결정했잖아.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닌지 네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 넌 이미 마음의 결정을 했는걸?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결정을 했다라고 수호천사님은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어떠한 결정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결정, 여러분들에게는 현명한 결정임은 저는 믿어봅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라님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의 존재감으로 차지하고 있을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 더 강력하게 사로잡는 여러분들의 비법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어떤 줏대가 있으셔야 돼요. 본인만의 기준치가 명확하셔야 됩니다. 뭔가 우유부단하다거나 아니면 뭔가 짜증을 낸다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소심하게 군다거나 약간 이런 모습보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인 어떤 당위성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한마디의 행동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 상대방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행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라든가 굉장히 약간 당차고 리더십이 있는 모습 여러분들만의 카리스마 그리고 당찬 기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동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존심은 지킬 것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약간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그렇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한 기준점이 여러분들이 명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적으로 굉장히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어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인지 우선 보도록 할게요. 텐 오브 펜타클 처음부터 나오네요. 어쩌면은 여러분들과 이분과는 유기적인 관계가 좀 가족 때문에 알게 된 관계라든가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부터 결혼을 이야기를 했던 미래를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관계는 누군가의 적극성으로 굉장히 약간 빠른 급발전을 좀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어떤 전제가 좀 있었던 그런 관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연애의 이상형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연애의 이상형. 이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예민함이라든가 어떤 바쁜 일이라든가 서로 간에 약간 굉장히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바쁜 상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해해 주는 게 아니고 인내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판단을 하고 좀 자기 희생을 할 수 아는 그런 사람이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바쁘고 이 사람이 힘들고 약간 에너지가 떨어지고 약간 정서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결같이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처음에 마음이 약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언제
언제나 내 편. 남들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외모라든가 이런 성격적인 부분보다는 무조건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이 연애적인 어떤 이상형인 것 같아요. 물론 더 디테일한 어떤 기준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가장 큰 이상적인 느낌은 나에게 마음을 쉽게 이렇게 경거망동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본인의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애에 있어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있는지 볼게요. 연애 트라우마. 자, 연애 트라우마가 많대. 이 사람 많네.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연애 트라우마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그리고 연애 이상형이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이전에 쉽지 않은 연애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성들이 쉽게 자기를 포기한다거나 어떤 불편한 요인들이 생기면 타협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쉽게 떠났던 사람이 많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카드도 여러분들의 책임감을 보여줘라.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보여줘라. 여러분들의 기준치를 보여줘라. 이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애 트라우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에게 이별을 쉽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뭔가 이 사람이 그거는 완전히 약간 되게 예민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나는 여태까지 누군가를 만나면서 쉽게 나를 포기했고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으면 이 관계가 이렇게 쉽게 끝나도 되는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쉽게 떠나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셨거든요. 그 트라우마는 이별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약간 미래, 결혼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약간 진전이 잘 안 될 때 약간 서로 간에 약간 감정 소모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안 해도 되는 이 어떤 다툼이 있는데 그 다툼을 봉합을 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 봉합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 다퉜을 때 이럴 거면 그냥 끝내. 약간 이런 소리를 쉽게 한다거나 서로 간에 안 해도 되는 말을 어떤 상처로 내뱉는다거나 이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막 강요를 하는 것, 이런 것들. 야, 네가 이렇게 해야지 안정적이 되지. 약간 이러는 거. 약간 본인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멀티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 이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지한 마음의 특별한 관계일 때만 쓰는 워딩이 뭔지 한번 볼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진지한 관계. 아, 이 사람하고는 특별한 관계다. 라고 했을 때 쓰는 워딩.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약간 특히 여행을 가자라는 소리를 좀 많이 하세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약간 질투가 되게 심해집니다. 그 사람하고 나거든 관계야. 그 사람이 왜 너한테 잘해줬는데? 약간 그런 느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약간 감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투, 그리고 약간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감정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리고 여행,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 특히 약간 해외를 많이 나가자라던가 아니면 뭔가 멀리 한번 여행을 가자건다. 약간 이런 워딩, 여행에 관련된 워딩을 굉장히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질투, 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정보 캐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워딩을 좀 많이 쓰시는 편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조금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여러분들 다 보이는데 야 여우같이 이렇게 구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어. 근데 그거를 아는 척하면서 약간 여우같이 구는 거, 요런 행동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질투 때문에 어떤 워딩을 쓰는 거를 알겠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은 인형을 선물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가방에다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보고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네가 산 거야? 약간 그러더니 되게 안 이쁘네. 아, 이거 버려. 뭐 이쁘지도 않은 거를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약간 요러는 거. 요런 거를 좀 많이 해요. 그리고 머리를 되게 잘 굴려. 머리를 약간 교묘하게 굴려서 약간 눈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눈 돌아가는 소리하고 동시에 약간 전두 옆에 머리가 빨리 회전되는 그 속도가 들릴 정도로. 이 사람은 약간 그렇습니다. 여우짓을 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워딩은 약간 친데레 같은 워딩을 쓰실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현재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매력은 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매력. 여러분들은
굉장히 나를 안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 결혼까지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만난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고 굉장히 안정감 있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것도 있고 항상 내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약간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생각보다 이 사람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은 근데 이 사람 좀 예민한 성향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아. 되게 작은 일에 약간 발끈발끈하고 약간 별것도 아닌 일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혼자 막 그래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약간 좋고 행복하고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불안감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차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별을 선언하면 어떡하지? 과거에 어저께 내가 숟가락을 놓을 때 세게 놨는데 이거를 얘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내가 예전에 얘한테 썼던 어떤 워딩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약간 좀 그 상황이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이거를 얘가 지금 약간 기분 나쁘게 느껴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약간 요런 기타 등등 쓰잘데기 없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약간 혼자서 생각을 곱씹는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귀엽고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만 잘 지내는 것 같아서 열딱지나네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 잘 지내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데 만에 하나 내가 차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을 얘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 등을 긁적긁적 긁었는데 내 엉덩이를 긁은 거라고 착각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몇 프로일지 한번 볼게요. 이게 다크레드는 일시적인 거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지금 현재는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약간 반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뭔가 화가 나는 마음이라든가 최근에 어떤 다툼이 있었다거나 최근에 이 사람이 뭔가 서운한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약간 존재가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이 사람이 나인 오브 소드가 나오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라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화딱지가 나는 거를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성적인 매력은 느끼지만 약간 본인의 화가 본인의 예민함이, 본인의 서운함이 이성적인 호감을 누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 자체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 차지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지가 되는 건 맞는데,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현재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감을 스스로가 깎아내리고 있다. 본인의 본인의 생각이 더 주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은 향후에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볼게요. 또다시 금방 변하는데 이 사람은 되게 질투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질투. 이 사람은 인정력도 되게 강하고 질투도 많고 내로남불의 기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 옆에서 떠나지를 않기를 바라는데 약간 본인은 약간 안 해도 되는 거를 막 한다거나 약간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매력은 한결같고 쉽게 변하지 않고 약간 배우자감으로 손색이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이 약간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화딱지가 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이 사람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의 주가 되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누르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의 존재감이 거의 마이너스 50%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만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봐서는 이 사람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한 5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0%를 찍고 있다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만큼 주가 되어 있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약간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혼자서 그렇게 막 곱씹는 거예요.
뭔가 주어 레이스,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정적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나 나는 그 사람이 여전히 신경 쓰여.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제3자가 될 수 있고 제3의 요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관계를 핸들링하고 싶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키를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 어떻게 보실지? 리메인 포지티브, 그래도 아직은 긍정적인 기운이 남아있는 관계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The situation will improve 나오는 거 보면 상황은 지금보다 좋아질 거야. 하지만 긍정적인 기운을 살리는 것도, 긍정적인 기운을 사장시키는 것도, 서로에 대한 마음을 얼마나 이해해주고 평등한 어떠한 지점을 명확하게 타협점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조금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굉장히 약간 잘하고, 자기가 기분 나쁘면 온갖 질투와 온갖 안 좋은 워딩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에 갈 때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 돼. 다중이처럼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래서 연애를 굉장히 현명하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연애 자체를, 관계 자체를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화딱지가 나는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긍정적인 기운이 남아있지만 이 관계를 아주 확 좋게 살리느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찍어버리느냐, 요거는 서로에 대해서 테크닉을 얼마나 구사하느냐도 관건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수호천사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은 나아지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멤버십은 사랑입니다. 5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